네, 안녕하세요. 빅머니의 이항렬입니다. 원래 이 자리는요, 저희 이혜림 앵커가 진행해야 되는데 오늘 개인 사정으로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의 아니게 제가 처음에 빅머니 오프닝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헤드라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융위기가 2008년에 있었는데요. 그 이후 시가총액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요, 490조 원에 불과했던 시가총액이 이제 1,06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기아자동차죠. 시가총액이 당시 60위권에 바뀌었는데요. 이제 5위까지 올라섰고요. 시가총액도 2조 원 남짓해서 지금 25조로 무려 10배나 1000%가 올라간 것이 바로 기아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블룸버그 조사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전 세계 억만장자 100위권에 들어섰습니다. 정확히는 97위로 이번에 발표가 됐고요. 잘 아시다시피 빌 게이츠가 이번에도 역시 1위, 그리고 4위에는 워렌 버핏이 이번에도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 빅머니의 토크 주제는 바로 한복이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영국에 순방하고 국빈 방문으로 순방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입고 자주 우리 보여주는 한복이 전 세계에서 트렌드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그 예림이가 나와서 우리 저희 둘이 해야 되는 거 맞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우리 둘이 하는 거죠. 네. 뭐 지각하시는데 이러다 잘리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한복인데 말이에요. 네. 오늘 이제 이게 우리 남자끼리 하기 약간 어려운 게 사실인데. 아니, 연예인이 온다는 소식도 있고 나중에 뭐 연예인으로 교체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요. 얘기니까요. 네. 뭐 한복 잘 어울리는 젊은 연예인을 섭외해서 우리 한번 진행해 볼까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뭔 소리죠? 그러니까요. 지금 어떤 분이 엄청 나는데 아이고, 영국에 가신 분이 왜 여기 계십니까? 네. 저 인사 좀 드려야겠습니다. 일어나서. 국민 여러분. 아이고, 영국에 가셔야 될 분이 왜 여기 계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 좀 드려야겠습니다. 버킹엄궁에 계셨던 분이 여기 오시다니 당황스럽네요. 그러니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를 위해 이 한 몸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오늘 조금 늦게 오셨는데 뭐 워낙 바쁘셔갖고요. 늦을 수도 있지요. 네. 오늘 참 정말 색다른 분장과 네. 성대모사, 네. 인상적입니다. 잠깐 의자를 좀 옮길게요. 제가 네. 네.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유럽 순방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따라해 봤는데 혹시 이것이 오해 소지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정말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또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제가 한 몫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어떻게 좀 제가 어울리나요? 여기 흰머리도 지금 제가 지금 함께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예림 앵커는 한복이 안 어울리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아이고. 이 뭔가 격이 약간 본인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복이 안 어울려. 약간 서양식이고 이게 이제 안 어울리네. 솔직히 못 들어요. 참 예민한 여자인데 이 여자가 그러니까는 그분이 모셔야 이게 한복에 그게 돈 올라가는 거구나. 근데 이거 어딘가 좀 많이 익숙해요. 어릴 때 많이 보던 그 노란 저고리.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숭례문 그 숭례문 복원식에서 입었던 그 옷 맞죠? 똑같아요. 지금 사진으로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있죠. 똑같아요, 박근혜 진짜. 대통령의 숭례문 복원식에 입었던 느낌이랑 비슷한데 유경수 여사와 좀 비슷한 느낌이고요. 네. 이렇게 한복에 대한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오늘 한복에 대한 주제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옷 한복을 입으니까 약간 마음도 좀 경건해지는 것 같고 좀 몸가짐이나 좀 손짓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우아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한복에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전 박 대통령 첫 유럽 순방인 만큼 대통령의 일정 하나하나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중들의 눈길을 끄는 또 다른 아이템이 있으니 바로 박 대통령의 패션.
한복 외교로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상부터 전 세계 여성 리더들의 남다른 패션까지 또 하나의 정치 성명서와 같은 한복에 관한 빅데이터 토크를 나눠본다. 네, 오늘 주제가 한복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데 한복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한복이 더 주목받게 된 게 최근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한복을 입고 한복 외교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여성 리더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면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히든 차트는 그녀들의 룩입니다. 패션도 대중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해외 여성 리더들의 패션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 누가 올랐는지 제 궁금하네요. 전문 분야로 또 돌아왔네요. 그러니까요. 기대가 됩니다. 이제 여성의 시대입니다. 여성 리더들은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패션이 주목받고 있는지 먼저 그 순위부터 보겠습니다. 1위가 역시 미국입니다. 2위가 아르헨티나, 3위가 영국의 케이트 미들턴, 4위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5위가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자, 5위부터 볼게요. 브라질의 여성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입니다. 카리스마가 굉장히 넘친다면서요? 네, 사실 취임식에서는 하얀 원피스 입고 나오셨더니 그다음부터 붉은색을 입으시는데요. 박 대통령 역시 열정이 있어야 된다. 줘봐, 그래야지 표정이. 경제와 투자를 활성화한다. 야, 어우, 네. 너 조심해. 인상적이죠? 네. 바로 저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박 대통령도 사실 빨간색 많이 입으시는데 언제 입으시냐?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할 때 네. 우리나라 경제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나야 된다. 이런 의미로 붉은색을 입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지우마 호세프 역시 열정의 나라인 남미의 대통령답게 네. 열정의 붉은색을 주로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앞서 인상도 맞지만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철의 여인이고요. 2011년에 그 대통령제에 올라왔잖아요. 그 2012년이요.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에 당연히 들어갔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2011년에는 그 당시에 취임했던 해인데요.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 중에 당당 3위. 와우. 1위는 제가 잠시 후에 공개드리겠습니다. 네,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과 스타일로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데 네. 얼굴은 약간 귀엽게 생겼는데 좀 세 보이세요. 사실 그래서 일부러 더 강하게 입으시는 그런 것도 느낌이 있을 겁니다. 다부져 보이는 표정들이 멋지네요. 브라질 여성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가 5위였고요. 자, 4위는 경제방송에서 이분을 빼고는 매일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네. 독일의 메르켈 총리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사진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메르켈 총리가 사실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뭔가 고집 있고 나름의 원칙이 있는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항상 선호하시는 스타일이 있어요. 저 스텐카라. 네? 스텐카라가 뭐예요? 이게 뭐냐면 스탠다드 카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네. 일반적인 카라 모양. 전통적인. 네, 아주 그냥 그 복고적이고 그 원칙적인 옷이죠. 이것을 주로 입는데 원 컬러로 투피스를 똑같이 맞추세요. 그래서 주로 재킷을 주로 활용하시는데 이걸 입으시면 뭔가 고집스러우면서도 원칙을 내세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장 투피스 입을 때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강한 이미지. 원칙, 약속을 지키는 이미지 이런 거에 강조할 때 이런 패션을 보여주시죠. 맞습니다. 그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삼선 총리이자 사실 그 유럽을 다시 살려놓은 바로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역시 2011년 미국 타임지 선정 100인에 드는 건 당연하고요.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2011년 포브스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 중에서도 딱 1위. 이분이 1등이군요. 그리고 사실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인 게 전 세계에서 정말 관력 있고 센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미국은 그 대통령이 해외에 갈 때요, 그 자동차를 자국 나라 자동차를 다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안 그러는데 딱 세 번째로 딱 자동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우디 자동차를 방탄차를 갖고 다니고 우리나라에도 올 때도 아우디 자동차 갖고 왔었죠. 자기 나라 차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많죠. 네.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아까 3위를 지체트는 1위, 당당히. 그렇습니다. 근데 3선이 당선이 됐다고 하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러니까요. 얼마나 국민들의 믿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자, 3위는 젊은 여성들에게는 핫걸입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왕실의 며느리예요. 영국의 왕세 손비 케이트 미들턴입니다. 사실 영국에서 왕실 가족은 그 어떤 정치인만큼이나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케이트가 공식 석상에 입고 나오는 옷들이요. 가격과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완판이에요. 네. 주로
게다가 영국 출신 디자이너 옷을 입는 거 보면 애국심도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예뻐요. 케이트가 혼자서 영국의 패션 사업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영국에서 패션 아이콘으로 굉장히 구각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케이트 미들턴은 완전히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죠. 돈 받지도 않는 광고를 해주는 거니까 뭐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실의 결혼, 그리고 출산, 그리고 면대 패션까지 모든 것이 핫 정말 아이콘 중에 아이콘으로 지금 따고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정치 상황이 약간 혼란스럽고 경제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경기 불황성에서 어떤 대중들의 관심을 돌려놓는 어떤 고도의 어떤 홍보 전략 이런 것도 좀 있다라는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네, 우리 이한경 의원께서 정치학 출신이시기 그렇죠. 때문에 또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정치평론은 사실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까지 하게 되네요. 네. 근데 완벽한 몸매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뭘 입어도 정말 완벽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가 어릴 때 동화 속에 있었던 정말 아름다운 공주 그 느낌이 바로 정확하게 구현된 사람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2위를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여성 대통령입니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꿋꿋한 여성 대통령인데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입니다. 평소에 화려한 스타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이분이 정말 여걸 중에 여걸로 남미 쪽에서 하나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약간의 건강 문제가 와, 있어서 카리스마가. 한 달 정도는 지금 대통령 자리를 비우고 있는데요. 뇌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회복이 다 돼서 곧 다시 공식 선상에 나온다는 얘기가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사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이야말로 패션 정치의 대명사죠. 뭐 이분이 공식 석상에서 제일 유명한 게 절대 바지를 입지 않는다. 요걸로 유명했는데요. 얼마 전에 바지를 입고 나왔다 해서 깜짝 놀랐는데 바지가 보통 바지가 아니에요. 레깅스를 입으셨다는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무려 아니 레깅스 아시죠? 남자들 그 짝 붙는 그 스티킹 저 나이 같은 젊기 바지 때문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아는 남자입니다. 와, 저. 그걸 입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쇼킹이죠, 쇼킹. 그래서 오죽하면 60세의 대단한 이 대통령이 이런 레깅스를 입었다고 SNS에서 그 사진 퍼날르면서 화제가 됐던. 유튜브에도 엄청 떴을 거요. 그럼요. 네. 대단한 화제가 됐었습니다. 아니 레깅스를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인데 60세라니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2위로 당당히 설만합니다. 자, 1위가 궁금해지는데 아까 살펴봤듯이 역시 미국의 First Lady 미셸 오바마입니다. 아, 이분이 1위군요. 맞습니다. 역시 나올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그 미셸 오바마는요, 합리적이고 워낙 아름다운 패션을 소화하는 것으로 아주 대중적인 인기도 있죠. 이제 전 세계인이 다 아는 사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셸 오바마가 입으면 쉽게 얘기해서 표현은 그렇지만 완판 그 자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특정 옷뿐만 아니라 브랜드 전체가 다 그냥 완판이 되면서 여기에 정말 그 한 번이라도 옷 입혀보는 게 소원인 사람 많을 겁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 옷들이 사실 미국의 디자이너들 중에서 정말 저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옷들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셸 오바마가 입는다는 건 미국 시선 사람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2009년에서 미국 타임즈가 선정했을 때 미셸이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1인 경기부양책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혼자서 미국 산업을 살리고 있다고 했는데 미국의 패션 디자이너 중에서 톰 브라운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어떻게 올렸냐면 퍼스트 레이디가 우리 봄 신상을 입고 나와주셔서 정말 영광이다. 그리고 실제로 매출도 굉장히 기여해서 네. 미국의 그 중저가 브랜드에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사 입는 옷 네. 이런 옷 브랜드들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주부들도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룩을 좋아해요. 그래서 홈쇼핑을 보면 이게 미셸 오바마가 선택한 브랜드예요라고 광고를 하는데 왜 이게 허락을 받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제 우리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볼 텐데 제가 오늘 그분의 그 외교 순방의 한복을 한번 따라해봤지만 네. 사실 그분이 입는 이 옷 가방도 항상 늘 화제를 안고 다닙니다. 대통령이 입은 옷과 브로치, 가방이 늘 화제가 되는 이유가 맞습니다. 있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고요. 대중적 인기가 있는 또 지도자니까요. 전 세계 어느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또 박 대통령은요. 이전 이제 남성 대통령들과 달리요. 정장에 가방을 든 모습이 또 아주 인상 깊잖아요. 근데 이건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어찌 보면 일하는 지도자에 대한 강력한 이미지를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예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뭐 전략 이런 걸 떠나서 워낙 몸에 익숙한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처음에 대통령이 드신 그 가방 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어디 명품 브랜드냐. 그리고 처음에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당연히 명품 예, 브랜드일 예. 거라 생각했는데 예. 알고 보니까 국내 브랜드다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열심히 사람들이 수사를 했죠. 네. 우리 네티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내 호미가라는 브랜드 하나 집어서 여기 거다. 게다가 가격도 한 120만 원대 된다 했는데 놀라운 건 그 당시에 인수위원회에서 그 브랜드 아니다 그러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멘붕에 빠져서 도대체 어느 브랜드냐.
아직까지도 밝히지 못해서 한국에 8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요? 혹시 그분만을 위해서 이렇게 제작한 게 그럴 아닌가?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이게 있겠네요. 보안 때문에 이런 것 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그러니까요. 건요. 사실 그렇고요. 박 대통령처럼요. 그 핸드백에 대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지도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또 하나의 처리 요인이고요. 그 박 대통령께서 이제 본인의 이제 롤 모델로 얘기 많이 했던 분이 바로 전 영국 총리 마가렛 대처 여사였잖아요. 대처. 지금 이제 네. 그분이 벌써 88살이나 되셨잖아요. 네. 근데 이 대체 여사가 핸드백을요, 완전히 자신의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것을 일종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은 이 정치 쪽에서는 뭐 다 아는 사실입니다. 네. 사실 아주 딱 맞으면요, 좀 아플 것 같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주 딱딱한 네모난 네. 그 핸드백이거든요. 설마 때리셨나요, 저걸로? 그래서 신조까지 났는데 저희 방송의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모든 걸 다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 교육 프로그램이잖아요. 제가 영어도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게 핸드백에서 백을 동사해갖고 네. 핸드백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핸드백으로 툭 치다, 핸드백으로 괴롭히다, 뭐 무섭게 하다 이런 건데 이게 왜 나왔냐면요. 그 핸드백으로 어느 날 공무원들 회의하는데 네. 딱 보면 대처사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핸드백이라고 생각하면 핸드백을 탁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핸드백잉이라는 거 나와갖고 그걸 네. 이제 수동으로 네. 예를 들어 수능이니까 제가 특집으로 알려드리면 비핸드백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네. 너 핸드백으로 크게 당했다, 혼났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대처 여사의 핸드백의 모습 이것만 봐도 벌벌 떨었다. 그런 후일담도 조심하세요. 있죠. 아, 우리- 핸드백이. 우리 와이프가 조심하세요. 대처 수상에게 배운 거군요, 그거를. 오늘도 이제 출연하셨네요, 알았네요. 아내분이. 몰랐습니다, 그동안. 네. 사실은 뭐 그 냉전의 상징이 되어왔던 당시의 대처의 핸드백. 네. 그런데 결국 경매를 통해서 사실은 사회에 환원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들 버들버들 떨었던 핸드백이지만 네. 그중에 살바토레 페라가모 제품이 있었는데 그 악어백을 82,110파운드에 그 경매에 내놔서 팔렸거든요. 우리나라 돈은 1억 3,500만 원. 그 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좋은 건 이 수익금을 어디다 줬느냐? 네. 유방암 단체에다가 기부를 했었고요. 좋네요. 그 다음에 2011년에도 대처 수상이 쓰던 아스프레이 핸드백이 경매 나왔는데 네. 이때 25,000파운드, 한국 돈으로 4,300만 원에 판매됐고요. 이 돈은 영국에서 퇴역 군인들이 전쟁의 이런 아픈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트라우마. 분들을 네, 위해서 네, 네. 이제 컴배트 스트레스라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 기부를 해서 역시 퇴역 군인들한테는 참 굉장히 고마운 존재였다는. 네. 그래서 사실은 핸드백이 이 퇴임 이후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그런 네. 일화가 있습니다. 여성 리더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그 패션에 대해서 그들에 있어서 그들의 화제거리를 알아봐봤고요. 한복에 대한 빅데이터 토크 시작합니다. 먼저 로드맵 살펴볼게요. 네, 한복은 박근혜 대통령이 딱 눈에 보이고요. 한복 그렇네요. 대여를 많이 해요, 요새는. 그리고 결혼할 때밖에 몇 번 안 입잖아요. 예단, 그리고 느낌은 단아하고요. 한복 외교가 눈에 듭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워싱턴 포스트의 패션 저널리스트 로빈 기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 정치인이 입은 옷은 정치적 성명 발표와 같다. 그만큼 여성 리더들의 옷에는 많은 의미와 영향력을 함께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구글 트렌드에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네. 어떻게 검색했냐? 한복 그대로 발음 기억 그대로 HANBOK를 검색했어요. 근데 이 검색어가 굉장히 늘었고요. 최근에 외신에서 인용을 하거나 보도하는 것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복의 덕인데 이런 문화를 전파할 때 우리가 사실을 간과했던 포인트 하나가 고유어예요. 뭐냐면 우리는 항상 한국의 라멘 그래요. 일본의 라멘 있고 우리는 라면인 건데 일본의 기무치 있으면 우리가 한국의 기무치 이러면 안 되고 우리는 그렇죠. 김치로 밀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한복은 정말 정확하게 집었고 쉽지 않아요. 한복. 그렇죠. 한복. 아주 네. 쉽죠. 발음도 쉬워요. 네. 사실 그런 면에서 좀 케이팝이라는 단어가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 인터넷에서 한복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 네. 그걸 네. 한번 저희가 도마의 SNS 주식 이야기라는 메뉴를 통해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한복 관련된 키워드가 뜨고 여기 감성 동향을 클러보니까 한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붉은색 브랜드가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한복을 입고 해외에 순방할 때 이때 급격하게 한복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이 그러네요.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아하다, 세련되다 이런 키워드들이죠. 바로 근데 이거 재미나는 것이 이렇게 한복을 많이 입고 나오시고 순방하고 그럴 때마다 보여주시니까 한복의 매출도 진짜 늘어났다고 해요. 이번에 그 조산고사한군인데 안금배 한복 대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올 봄에 발표한 거 보니까 올 봄에요 30%나 실제로 한복 매출이 늘어났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2009년에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한복이 어울릴 것 같은 정치인으로 압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1등을 했고요. 이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좀 빛낼 사람으로는 김연아 선수가 꼽혔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렇네요. 봄에 이제 초에 이제 소치에서 올림픽 하잖아요. 금메달 따고 딱
일단 한복 입고 났으면 좋겠어요. 저 너무 잘 어울리겠다. 한복으로 이거 피겨스케이팅 그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기대해 봐야죠, 그거요. 대여를 많이 해요. 왜냐면 좀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예. 약간 그런데요. 네. 그 이번에 뜨끈뜨끈한 소식입니다. 저희가 오늘 한복을 정한 이유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서유럽 순방 중이세요. 네.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주. 맞습니다. 프랑스에도 먼저 가셨잖아요. 네. 근데 박 대통령께서 22세 때, 그러니까 22살 때 프랑스에 유학을 했었는데 네. 그때 그 나라에 대해 이제 프랑스 말도 그 어저께 연설에서 히트를 그래서 참 쳤잖아요. 멋지시더라고요. 프랑스 말까지 네. 잘하시더라고요. 아, 연음이랑 네. 그 뭐라 그러죠? 알짜 발. 알짜 발음을 네. 잘해야 된대요. 어디서 지금 주름을 잡으세요? 아, 참, 제가 베일 LA 외고. 출신은 아, 아닙니까? 베일 외고 게다가 출신. 외고 네. 출신이잖아요. 정말 괜찮아요, 없어요? 저기 발음? 제가 프랑스 사장님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분이 영어 하시면 노 프로블렘 이렇게 발음하세요. 근데 프랑스 본토 발음 그대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유창하게 하시고 저 LA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저 불어 굉장히 수준 높은 불어다 이렇게 그렇구나.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약간 그건 그렇고요. 그 동포 간담회에서 또 초록색으로 지금 화면 딱 보이잖아요. 진짜 정말 참 멋있지 않습니까? 패션 감각도 있고 참 단아한 그런 모습이 딱 보였죠. 네. 사실 박 대통령이 남다른 한복 사랑이 어디서 왔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고 유경수 여사에게서 그쵸. 물려받은 거더라고요. 사실 당시에 한국의 퍼스트레이디 유경수 여사의 한복 패션은 정말 굉장히 인기 많았고 특히 대중들 사랑을 많이 받아서 대중들 사이에서 사실 한복을 많이 입으시는 게 유행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어머니의 유경수 여사의 영향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다. 어젯밤이었어요. 바로 뜨끈뜨끈하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만찬을 받은 버킹엄 궁에서도 한복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참 놀라웠어요. 맞습니다. 그 영국에서 국빈 만찬이 쉽게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딱 2차례인데요. 그것에 어저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초대받아서 참석한 건데요. 문제는요. 어저께 황금색 왕실 1호 네. 마차를 타고 버킹엄을 쑥 같이 가는 잠깐만, 모습. 저 먼저 패션부터 보면 맞습니다. 그 다홍색 저고리에 네. 아이보리 치마 여기서 패션 센스를 볼 수 있는데 보통 엘리자베스 여왕이 국비를 맞을 때 아이보리 계열의 이브닝 드레스를 입기 때문에 박 대통령 역시 평소보다 조금 밝은 톤의 한복을 입었다고 완전히 합니다. 센스고요. 정말 예의를 서로 또 국격에 맞게 어울리게 딱 발휘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더 후일담이 있는데 이게 경제 사절단까지 그리고 네. 수행원들까지 전부 다 드레스 코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연미버 우리가 흔히 해서 턱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은 괜찮았지만 없던 분들은 무슨 짜기는 100달러에서 없어갖고 1000달러 이상까지 다 구하냐고 힘들었고요. 예, 혹시 갖고 하셨던 분은 너무 오래간만에 입어서 안 맞아갖고 살쪄갖고 아주 고생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수행원들도요. 남자분들도 이미 준비한 분들 있지 없어갖고 단체로 다 어저께 대여해서 런던 일대관이 동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여성 수행원들도 일부 경호원들도 한복까지 입었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여성 수행원들도요. 네네, 아니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성 수행원들도 이렇게 한복을 입었으면 그럼요. 갑자기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이거 총을 어떻게 이렇게 그래, 있어. 싹 해야 그래, 되는데 있겠죠, 어렵겠네. 정말. 제가- 저걸에서 인장도라도 빼내겠죠. 어렵겠네요. 네. 근데 사실 여왕의 만찬이요. 그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특히 주변 국가에서도 그날 뭘 입었는지, 누가 뭘 그러니까요. 입었냐, 뭘 액세서리 뭐 했냐, 어느 브랜드냐 일일이 따지는데 그때 와인을 마신 것도 도대체 어느 브랜드 와인이냐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복을 알리기에 결정적으로 좋은 자리고 네. 그래서 수행원들조차도 다 한복을 입고 나온다고 하니까 이 이후에 얼마나 한복에 대한 검색량 급증할지 제가 한번 근데 예상도 됩니다. 지금 이번에 프랑스와 영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패션쇼 런웨이 했을 때 맞습니다. 갈채를 받았고 네. 늘 꼭쭉 화제가 됐었어요. 해외 순방 때마다. 사실 지난번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요. 그때가 한 3박 4일 동안 방문했거든요. 근데 무려 9벌의 의상을 하루 평균 한 3벌씩 입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방문한 장소나 분위기, 그러니까 이걸 TPO라고 하는데 이 패션 용어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간, 그리고 장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정확하게 입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국빈 만찬 때는 노란 한복을 입었고요. 마지막 날 한국인들하고 오찬 간담회 하실 때도 역시 한복을 입어서 정말 한복사랑 정확하게 보여주셨죠. 네. 오늘 제가 입은 이 박 대통령의 국방 외교 한복을 오늘 입어봤지만 사실 이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네네. 약간 이게 또 화장실 갈 때 또 상황이 안 좋고 일반 사람들이 입기에는 비싸기도 하면서 잘 입지 않으시죠 사실 명절 때 빼고는 명절 때도 잘 안 입죠. 명절이요? 결혼 때? 저는 딱 마지막
그 한복을 입은 걸 딱 기억을 합니다. 날짜까지 말씀드렸는데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말하는데 네. 그게 딱 결혼식 날 입고 안 입었어요. 사실 그때 빌리려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렌트 시장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그 당시에 80만 원인가 뒀는데 그 돈이 아직도 아까워요. 왜 만들었는지. 네. 잠깐 입어랬으면 좋았는데. 근데 그건 그렇고요. 관련 업계에서 이제 보면은요. 한복이 이렇게 지금 분위기는 좋아지는데 워낙 시장이 영세예요. 1조 3천억 시장인데 그중에 섬유 원단 이런 거 제외하면요. 실제로 6천억에서 7천억밖에 안 됩니다. 전국 4,500개의 한복 전문점이 있는데 대부분이 영세에서 물론 유명한 분들 있지만 그분들도 딴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 전체 패션 시장에서 불과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한복을 수출하려면은 이게 패키지 수출이 중요한 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에 드레스 코드를 한복을 딱 지정을 해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입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지 한복이 네. 팔리지. 안 그러면 그냥 대여밖에 안 할 것 같아요. 뭐 사실 이런 걸 보면은 한복도 기모노처럼 못지않게 섹시하게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명절 때 그냥 일하러 갈 때 입는 게 아니라 정말 뭐 파티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입을 수 있는 그러네요. 사실 자리를 잘만- 마련했으면 예. 좋겠어요. 맞습니다. 잘 개발하면 기모노는 1,000만 원 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워낙 비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근데 사실 한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지난 9월 달에요. CNN에서 한복 대특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입는 거 색상 다 얘기했는데 답답한 거는 그다음에 한국의 10대 브랜드를 발표했는데 불과 10개랬는데 그중에 한복 아이고, 전문점 하나도 안타까워라. 들어가지 네. 못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입는 옷에 비해서 한국이 좀 많이 비싸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박 대통령 한복 만드신 김영석 한복 디자이너가 말씀하신 게 박 대통령이 비싼 옷 원치 않아서 싸게 만들었다. 얼마? 그래요? 130만 원. 아, 싸다는 그래, 게 130만 맞아요. 원이에요. 비싸.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 저렴하다 할 정도니까 얼마나 비싸고 사람들한테 부담스럽겠습니까? 네, 젊은 시절부터 지적이면서도 차분한 인상으로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안고 있는 박 대통령의 이렇게 외교 한복 순방, 대통령의 한복 외교를 통해 전 세계인에게 대통령의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확실히 알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분의 딱한 종목 이어지겠는데요. 두 분 준비하시죠. 네. 네. 네, 한국 안에서 더 큰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한복입니다. 오늘 한복과 관련한 두 분의 아주 기상천외한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사실 오늘은 추천이라기보다는요, 그 좀 각성하고 이런 것도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말씀을 와. 드리고 싶어요. YG 엔터테인먼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보면 아이돌을 이용한 한복 마케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아이돌 한복 패션쇼가 열렸거든요. 근데 이미 실제로 보면 특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화장품 사업에 이번에 진출해서 중국에 들어가죠.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은요, 제일모지랑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이번에 빠르면 올해 안에 론칭을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2NE1이면 2NE1, 빅뱅의 GD 이런 친구들, 뭐 예를 들어 CL이나 박산드라 이런 친구들, 국민지 이런 애들이 한복을 입고 나와서 뮤직비디오도 나오고요. 요즘 보면 뮤직비디오 따라하는 거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한복 입고 이 친구들이 파티하면서 오늘의 드레스 코드, 한복 파티 뭐 이런 거 하면 전 세계에서 젊은 친구들이 한복에 대한 관심이 폭주할 것 같아요. 특히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번에 YG 양현석의 동생 양민석 씨가 대표인데 이번에 대통령 순방 중이거든요. 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아이디어 종목이었고요. 자, 이규철 기자 공개해 주세요. 네, 저도 LG 패션에게 제안합니다. 네. 헤지스, 사실 영국의 뭐 브리티시 캐주얼이라고 해서요, 조정팀 의상을 가져와서 만들었어요. 근데 네. 사실은 영국 게 아니에요. LG 패션 혼자 만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건데 무한도전의 조정편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조정이 어떤 건지 알려주면서 팔았거든요. 그걸 왜 한복에 못합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문화 마케팅에서 우리 한국 브랜드, 우리 오리지널을 해외에 알리는데 LG 패션이 이 역량을 쓰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제안하려고 오늘 골랐습니다. 해외 브랜드 같이 우리 브랜드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브랜드를 좀 해외에 알린다. 너무 좋으네요.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이렇게 흉내도 내봤지만 이렇게 따라해봤는데 너무 영광이었고요.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떠셨는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저는 오늘 네. 이 노란 저고리 저는 어릴 때 사극에서 본 이후로 처음 봅니다.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복이 나오는 거를 약간 좀 옛날 것 같아서 드라마 한복 나면 잘 안 봤는데 네. 생각을 바꿔야겠습니다. 한복에 대한 글로벌 선복이 되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 한복과 관련한 오늘 시청 소감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딱 한 종목 생각나는 것 아니면 두 분에게 한 표씩 주세요. 저에게 주셔도 되고요. 자, 여러분, 내일은 무슨 날이죠?
수능이죠, 수능. 아, 수학능력 시험이어서 주식시장도 1시간 늦게 개장을 해요. 하지만 빅머니는 11시 30분에 똑같이 여러분들을 뵙는데 수능과 관련한 이벤트로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